24시간 청산액이 3.42억 달러에 달하고 비트코인의 강세 감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USDT는 안정된 코인의 약 80%의 증가를 제공하며 테더는 정말로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카운트다운, 프랑스 트레이더가 폴리마켓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She has no vision, no idea.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10억 달러 신규 주식 계획이 테슬라를 초과했다.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바이낸스가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 물록 캐피탈과 바이낸스의 로 생문. 希望说能为行业去提供一些基础建设的项目。 FDIC가 은행에 압력을 가하고 코인베이스가 규제에 반발하며 암호 전쟁이 격화된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봅시다. 11월 4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약 68,000달러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당일 종료 시 약 69,0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11월 4일 새벽 2시경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당일 최고점인 69,445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최저 67,574.18달러에 도달했으며 오늘 전고 12시까지 비트코인은 68,000달러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청산 금액은 3.42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그중 롱 포지션만 2.53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6.7만 달러를 추가로 하락할 경우 주요 거래소의 롱 포지션 청산 강도가 5.82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잠재적인 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감정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거래소의 롱숏 비율은 모두 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커뮤니티의 약 40만 사용자에 대한 실시간 투표에서 70% 이상이 강세를 선택했고 30% 미만이 약세를 선택했습니다. 디파일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0.38% 증가하여 1억 7,29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USDT는 0.3% 증가하여 총 시가총액은 1,203.49억 달러에 이르며 시장 점유율은 6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테더의 준비금 중 약 67.2억 달러가 담보대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초과 준비금 부분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더의 일부 준비가 이러한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전부 현금이나 동등 자산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테더는 14억 달러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은 모두 유동자산으로 담보되어 있어 안정성은 여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디파일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체인상의 덱스일 거래량은 16.7억 달러에 도달하여 10월 11일 이후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7.85억 달러 및 BSC의 6.66억 달러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 생태계는 3분기에 기관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며 총 29개 프로젝트가 1.7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전 분기 대비 54%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사용자 수는 190만 명에 달하며 전 분기 대비 109% 증가했고 신규 사용자 수는 430% 급증하여 1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제3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체인상의 토큰화 규모는 1억 2,3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가상화폐, 블록체인, 채굴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동부 시간으로 11월 5일에 진행되며 이제 단 2일 남았습니다. 포리마켓의 예측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 차례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현재 승률은 58.1%로 10월 말에 67%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후보 해리스보다 16% 앞서 있습니다. 10월에 트럼프의 승률이 급등했으며 그 뒤에는 프레디 카이쿠쿠쿠, 프린세스 카로, 미치에, 시오 포토라는 4개의 대형 계좌가 수천만 달러를 걸고 지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후 포리마켓은 이 계좌들이 실제로 한 프랑스 시민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이 대형 투자자들은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박의 결과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선거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하루 만에 승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축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후 한 달 동안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보통 높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합주에서 투표 집계가 느려져 결과가 수일 후에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패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수주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트럼프가 2020년처럼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고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verything Kamala says is a lie. She has no vision, no ideas. She has no solutions for anything. In fact, all she can talk about, this was the other night, they'd ask her a question, say, Donald Trump did this, Donald Trump did that. All she can say is, Donald Trump. Good evening, everyone. Tonight I will speak about Donald Trump. Donald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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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선거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자 비트맥스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솔라나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리고 최근 부진한 성과를 바꾸기 위해 서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사고와 행동에서 더 앞서 있으며 시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Or the price sort of tops out at this level. And then the ETH accelerates as sort of the improvements on the costs of L2s renting block space to secure themselves on the ETH chain has gone much cheaper. Therefore, more flow can go through L2s, and the price is obviously more competitive with the monolithic Solana architecture, right? That's the thesis and the hypothesis. 지난주 미국 주식은 부진했으며 미국 7대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를 위해 선거 전에 미리 퇴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8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이번 달 금리가 1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될 확률은 9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대선 당일에 7만 3천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며 이 낙관적인 예측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시장은 대선 후 한 차례 상승할 것으로 널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비트코인 개발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며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은 25만 2210개이며 평균 구매 비용은 39만 2660달러, 미실현 이익은 8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향후 3년 내에 420억 달러의 자본을 추가하여 비트코인 매입을 더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에는 210억 달러의 주식과 210억 달러의 고정수익 증권이 포함되며 이 계획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국고 전략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을 더욱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 개발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기록적인 210억 달러의 신주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2020년 테슬라가 판매한 1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인 폰 레는 비트코인 세계에서 숫자 21의 독특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숫자가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그 안에서 슈퍼컴퓨터가 생명, 우주,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21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21이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인 2100만 개를 의미합니다. And I would say if you really are a Bitcoin believer, then the only thing you ought to be doing is buying as much Bitcoin as possible. And you ought to find a bank that will loan you money against your Bitcoin at the best, most favorable terms. And your plan ought to be, I'm never going to pay a capital gains tax the rest of my life. And to the extent that I can construct
an asset-rich portfolio of a lot of Bitcoin, then I can just live off of borrowing the Bitcoin and I'll never pay income tax the rest of my life.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행동은 곧 시장의 주목을 끌었고 금 투자로 유명한 대공매도자 피터 시프도 뒤지지 않고 반응하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를 계란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꼬며 비트코인은 그저 덮어 씌운 사기일 뿐이며 구식 투기 거품이 새 포장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프의 논평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금 지지자 간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계란인은 중국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속어로 보통 머리카락이 적거나 삭발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끄러운 머리 꼭대기가 계란 표면처럼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한 네티즌은 피터 시프의 2012년과 2024년 사진을 비교하여 비트코인과 금의 상대 가격과 대조하면서 그를 금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올해 257% 급등하여 비트코인의 7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8월 초에 10대 1의 주식 분할을 완료한 후에도 주가는 여전히 247달러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주식과 전환사채를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가 되었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35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이번 210억 달러의 주식 계획 규모는 세계에서 4위입니다. 이처럼 큰 거래는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낸스 상장 파문은 업계 규칙인가 아니면 독점적인 비밀인가? 코인베이스가 FDIC에 맞서며 천문학적인 상장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추가된다. 무엇입니까? 바이낸스가 토큰 총량의 높은 비율로 상장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고의 거래소로서 바이낸스는 상장 문제에 대해 항상 의문을 받으며 내부자 거래와 비밀 거래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컨설팅 회사 문락 캐피털의 CEO께서 바이낸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시며 한 자금 조달이 9자릿수에 가까운 1차 프로젝트가 바이낸스의 1년간의 실사 과정을 거친 후 상장 제안을 받았으나 그 조건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총 토큰 공급량의 15%, 즉 5천만에서 1억 달러의 토큰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겐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낸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문락 캐피털의 CEO이신 시몬의 발언은 주목을 받았으며 바이낸스의 공동 창립자이신 허이께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시며 2018년 이후 바이낸스의 상장 수수료는 투명하며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허이께서는 바이낸스의 상장 정책이 프로젝트 측에 일정 비율의 토큰이나 고정된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 팀은 스스로 기부할 토큰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에는 구체적인 금액 요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허이께서는 바이낸스의 상장 기준에 기술적 및 시장 기반, 인기, 사용자 관심도, 투자 증명 및 프로젝트 생애 주기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希望说能为行业去提供一些基础建设的项目，然后去帮助他们慢慢的去成长。首先我们会看项目是不是 native blockchain， 接下来我们会去看这个项目你是不是有真正的 product market fit。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진상은 불확실하지만 이는 분명 암호화폐 분야의 충격과 반성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요구함에 따라 중앙집중식 거래소에 대한 의존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분산형 거래소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CC다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9월 중앙집중식 거래소의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바이낸스의 현물 거래량은 23% 감소하였고 OKX, HTX, 코인베이스, Kraken, 바이빗 등의 주요 거래소도 20에서 30%의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분산형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과 2024년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 중앙 집중식 거래소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항상 암호화폐 업계에서 길거리 쥐처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SEC는 새로운 동맹을 얻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입니다. 유사한 것끼리 모이고 사람은 무리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있듯 FDIC 관계자들은 안전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반대하는 첫 번째 기관이 되었고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라우얼은 트위터에서 이러한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폴 그레월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암호화폐 업계를 억압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비밀 작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레월은 FDIC의 중단 통지서를 미국 정부 기관이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의 금융 경로를 차단하려는 수치스러운 사례로 묘사하며 이 통지서에서 FDIC는 각 은행에게 암호화폐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추가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폴 그레월의 트윗 댓글란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Yeah, well, it was very clear to us early on that the case against Coinbase was really a case against digital assets and crypto more generally. So I do think this is a case tha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ll of us in this room and all over the world. 왜 코인베이스는 FDI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을까요? 그것은 코인베이스가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일관된 보수적이고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이 웹2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10억 비웨일원 계획은 코인베이스가 다각화된 투자를 할 것임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여전히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FDIC의 이 조치는 웹2와 웹3을 완전히 분리하며 분명히 코인베이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인베이스의 반발은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에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소니클랩스는 코인베이스가 여러 차례 10억 달러 이상의 상장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모든 증거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고 이 소문은 거래소계의 저스틴 선의 작품을 떠오르게 합니다. 메일인 체인은 유니크로스와 협력하여 벌집 룬 에어드롭 포인트 이벤트를 실시하고 텔레그램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BTC FUN은 소란에서 비트코인 토큰을 출시할 예정이며 매직 이데는 테스트ME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으로 미국과 영국의 사용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테이프는 타파루 스왑을 출시하여 비트코인 레이어 1과의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AMM DEX를 제공합니다. 벨스 체인은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며 모든 비트코인 ETF 보유량은 중본청의 지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크라켄은 호주 기관 고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암호 파생 상품을 발표하며 해당 국가의 최근 법적 도전 과제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소더비 부사장 마이클 보한나는 9일 전에 Pump Don't Fund 플랫폼에서 BAN이라는 이름의 토큰을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인 자발적 프로젝트로 소더비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소더비는 이 토큰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밈코인 KOL 무라드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집을 살 수 없으므로 밈코인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현물 비트코인 ETF 보유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11월 4일 현재 블랙록 아이비트는 43만 3,713.21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 시가총액은 299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네, 전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祝 BTV 5周年生日快乐！5岁生日快乐！50岁快乐！祝贺必链盒在5周年！恭喜 BTV 频道和 Michael 哥5周年生日快乐！
respect， 加油。follow 了这个 Michael 哥和 BTV 频道一段时间了，感受就是日更很牛，有营养的日更很牛，周一到周五每天都能有营养的日更，是更牛的。能够坚持初心，能够把 BTV 做到现在这个量级。它不仅展示了全球视野，还注重于提供多元化的内容，覆盖了从科技、金融到文化的广泛领域。期待就是Michael 和他的团队能够在下一个5年有更多的精彩。4年过去了，很高兴看到 Michael 仍然在坚持。大家好，今天是2019年的10月28号，选择今天来更新我们第1期的这个必练何在呢？9月26号星期四，这里是 BTV 中文频道必练何在，我是 Michael。马上就是比特币白皮书发布16周年，也刚好是 Bitcoin TV 5周年。那在这里呢，祝愿 BTV 发展越来越好，愿频道在未来的发展中能够不断的创新。大家好，我是查理，你们的老朋友了，也是你们俗称的卷王从去年开始到现在，也是跟 Michael 一起，真的是用脚吧，环游世界，丈量了世界，了解了全球各地的区块链、加密货币生态的一个情况，参加了很多的峰会，期待 BTV 越做越好，越做越大，成为真正的全球最顶级的频道吧，让华语的声音能够让全世界看到。Hello， 大家好，我是 Miranda。BTV 的内容更新频率很高，每天都可以带来最新的加密市场动态以及独特的视角，不仅能够看到宏观的经济分析，还有对加密货币市场的影响，还能分享不少赚钱的商机给大家。在 BTV 5周年之际，我真诚的祝愿 BTV 频道能够继续蓬勃发展，成为亚洲乃至全球的加密流量中心。期待 Michael 哥给我们带来更多更精彩的内容，成为全球加密爱好者的首选平台。BTV 的各位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 GitHub 创始人韩林，我也是 BTV 的一个观众。Michael 老师节目确实做得非常优秀，会更新整个行业的最新的新闻报道，还有深刻的分析。未来的话，我们也会 GitHub 也会大力的支持Michael老师和 BTV 的节目。币圈一日人间1年，所以其实5年是一个很长的一个时间了。我也发现，其实对用户来说，行业的教育、行业的新闻的更新是至关重要的。我们 GitHub 也在这方面投入了很大的精力，希望未来的时候也可以和Michael老师一起合作，给用户提供更多优质的内容、更多的教育，更多的新闻更新、更多的投资的机会。非常感谢各位啊！我希望 BTV 能够越办越好，祝福 BTV 能够在亚洲或者是其他新兴市场，包括西班牙语等等的，能够做大做强，让全世界知道 Crypto 不只是能够从英语区能够发生的东西，我们华语区出生的品牌也可以做到世界知名，也可以做到全世界都有人看。加油，赞！